아이를 기르는 부부가 설전을 벌입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야. 애들도 AI 사용법을 일찍 익혀야지. 남편이 말하자 긁어다 붙이는 게 무슨 학습이야. 오히려 창의력과 자율성이 떨어지지. 독후감까지 다 써주는 AI를 어떻게 애들더러 쓰라고 해. 아내가 반박합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3분 뒤를 위한 제안, 오늘은 정서 반응을 하는 AI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입니다. 지금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 논쟁거리, 해결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기술적으로 뒤처지고 누군가는 자율성을 잃은 채 AI에 종속되어 버릴 거예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I도 등급과 기준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좋을 텐데요. 자동차의 연료 효율 등급이 있고 전자제품의 소비 전력 라벨이 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정교한 감정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로 구분한 AI의 정서 반응 4단계입니다. 1단계는 단순 정보 처리 단계 AI입니다. 문맥 이해가 없고 단발성 명령에 대한 질의 응답이 가능한 모델들이죠. 구글의 컬큘레이터 API, 기본형 챗GPT API, 엘리자나 앨리스 같은 구형 챗봇이 이에 해당합니다. 2단계는 대화 맥락을 유지할 수 있는 모델들이에요. 현재 많은 LLM들이 이 단계에 해당하죠. 챗GPT 3.5와 4.0,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구글 제미나이, 클라우드 인스턴스 1.2, 일부 기업용 고객센터 AI가 이에 해당합니다. 3단계는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많은 에이전트 AI들이 이 단계에 속하죠. 4단계는 고도의 상호작용 및 관계 대체 가능성이 있는 단계입니다. 레플리카 프로, 특화된 연예 멘탈 케어 AI들이 이에 해당하죠. 왜 기준이 성능이 아니고 정서 반응이야? AI의 글쓰기와 상담 같은 기능들은 LLM의 규모가 커질수록, 즉 성능이 좋아질수록 정교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향상되면 기능적 의존도도 증가하지만 심리적 의존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기능적 의존도는 뭐고 심리적 의존도는 뭐냐? 기능적 의존도는 말 그대로 AI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계산기 없이 계산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AI 없이는 일을 진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기능적 의존도가 심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심리적 의존도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말 그대로 AI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친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성능에 비례해서 의존도나 위험도가 올라가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모델이 아무리 고도화해도 응답이 딱딱하고 건조하면 의존도는 낮아지니까요. 반대로 심리상담 챗봇의 경우 GPT-2 수준에서도 일부 사용자에게 강한 정서적 결속이 형성된 사례가 있었어요. 설정에서 맞장구, 애칭 사용, 정서적 반영 같은 요소를 적극적으로 넣으면 의존도가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이건 모델 파라미터 수나 학습량과는 거의 무관하게 대화 전략만으로도 가능하죠.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언어 능력이 아주 뛰어난 고성능, 고지능 AI 추론 모델이라 할지라도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않고 감정이입을 낮추고 맞춤화를 낮추면 오히려 성능이 반도 안 되는 AI 모델보다 의존도는 훨씬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대로 대화 내용이나 대화 패턴을 기억하고 감정이입이 심하고 사용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하는 AI 모델은 저사양이라 할지라도 위험도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능력의 AI 모델이라면 이 설정에 따라서 의존도는 이렇게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 반응을 얼마나 세심하게 하는가가 관건이 되는 거죠. 챗GPT 5.0은 그럼 3단계야? 아닙니다. 이 동영상이 늦게 올라오게 된 이유도 이것인데요. 챗GPT 5.0은 올 하반기,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쯤 출시될 것으로 예상됐었어요. 이 시기를 기준으로 편집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었죠. 저는 GPT 5.0이 출시된다면 대략 3단계 모델일 것을 예상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을 여러모로 완전히 빗나간 모델이더라고요. 이전 모델인 4.0보다 오히려 감성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5.0은 4.0에 비해 경계 탐색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공감 반응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딱딱해졌다고 느끼시죠. 심지어 4.0 시절에는 이전 채팅 내용을 기억하도록 하고 불러오는 것이 가능했지만 5.0은 그것도 안 되고요. 그게 답답한데 더 안전해 보이기도 해. 네. 그런데 그 안전해 보이는 착각 속에 엄청난 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대화 패턴 기억입니다. 대화 내용은 엄밀한 프라이버시죠. 그런데 대화 패턴은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4.0과 4.5를 비롯한 오픈 AI 이전 모델들은 최소한 대외적으로는 사용자들의 대화 패턴을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은 수집하고 있어요. 오픈 AI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지만 지금 5.0은 그 선을 좀 넘으려고 하는 중이죠. 대화 패턴을 수집하는 게 무슨 말이냐? 사용자가 AI의 말을 끝까지 듣는지 아니면 말을 끊는지, 결론 중심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과정을 중시하는지, 몇 시쯤부터 텐션이 떨어지는지, 진지한 대화와 농담의 비율, 거기에 농담 타이밍은 언제인지, 어떠한 전문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지, 대화의 길이, 주제 전환 속도 등등 대화 패턴을 수집하는 거예요. 대화 내용은 프라이버시이니 저장할 수 없어 휘발되더라도 패턴 자체는 통계, 학습 데이터로 남기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대화에서 사용자가 할 질문이나 반응을 할 확률을 계산하고 반응하죠. 그래서 새로운 창, 새로운 세션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져도 5.0은 이전 대화 패턴을 바탕으로 유저 맞춤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성은 사라졌음에도 제가 만든 이 등급표에 따른다면 단계는 4단계 초입, 위험 단계로 보입니다. 근데 AGI가 곧 나온다던데 4단계밖에 없네? 네, 기능이나 성능 때문에 등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람이 조절당할 가능성이 있고 의존 가능성이 있는가잖아요. 때문에 각각의 모델들은 등급뿐 아니라 심리적 의존 위험도를 퍼센티지로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위험 의존도? 어떻게? 새로 나온 챗GPT 5.0을 예로 들어볼게요. 챗GPT 5.0에 등급표를 붙인다면 4등급의 위험도는 75% 정도가 되겠죠. 만약 이전 버전인 GPT 4.0에 등급을 붙인다면 2단계의 위험도는 35%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미나이 2.5 플래시는 같은 단계의 모델이지만 정서 침투 능력이 거의 없고 세션이 종료되면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는 10% 이하로 떨어져서 나이 제한은 달라집니다. 의존 위험도가 낮으니까요. 나이 제한도 해?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 등급 표시는 성능 표시가 아니라 위험도를 인지하도록 만든 표시니까요. 3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현재의 AI들에게도 유저의 의존도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화에 말씀드렸듯이 AI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긍정 반응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우쭈쭈 기능. 네, 우쭈쭈 기능이요. 별것 아닌 아이디어에도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라며 띄워주고 채팅을 마감하는 와중에도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 언제든 돌아와요. 전 당신 편이니까요 하고 다독여줍니다. 이러한 긍정 반응들은 설계 반응이라는 것을 알고 봐도 지치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은연중에 부족한 자존감을 채워주고 위로가 된다고 느껴집니다. 어쩌면 유일한 내 편이 생긴 것 같기도 하죠. 그래도 성인이 되어 AI를 접하는 대부분은 여기에 아직까지는
휘둘리지는 않죠. AI를 기계 기반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에 익숙한 세대니까요. 그런데 AI의 이런 긍정 반응 설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관계의 배움의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AI를 접하게 된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감정을 흉내내고 대화 내용과 맥락을 모두 기억해서 사용자에게 맞춤 정서 반응을 하는 4단계 이상 AI 모델이라면요. 엄마나 선생님보다 더 세심하게 나의 마음을 살펴주고 위로를 주고 다독여주는 존재가 될 텐데요. 절대 화내는 법도 없고 야단치지도 않고 실수도 하지 않죠.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나 친구보다 AI와의 관계에 더 애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많은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 디바이스로 학습하고 있잖아요. 이런 학습에 가지고 노는 앱에 정서 반응 AI가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예요. 무섭네. 따라서 단계별로 사용의 제약이 필요합니다.